우리가 번 돈이니까 우리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애들한테만 퍼줄래? 그래도 애들이 잘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늙어도 봉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도와줘요. 누가 누굴 봉양해 준다는 거야? 요즘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지.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이성만 따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나도 이렇게 서운한데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서운할 게 뭐 있어? 이제 당신도 애들한테 좀 신경 끄고 살아. 애들한테 물려줄 만큼 물려줬잖아. 우리 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쓰면서 나머지 인생 즐기며 살면 안 되겠어? 어차피 쓰고 남은 건 우리 죽으면 다 애들한테 알아서 갈 텐데, 우리 인생도 인생이잖아. 내 인생은 내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애들 도와주고 싶으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그걸로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테니까.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80세가 된 강기성 할아버지입니다. 강 씨는 그의 아내와 최근 갈등이 있었죠. 5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이 수도 없이 많았고 며칠 동안 대화를 안 한 적도 수두룩했죠. 하지만 강 씨는 요즘처럼 안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아내와 다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식 때문이었으니까요. 강 씨 또한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과 아내의 노후가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30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들이 5남매, 6남매 주렁주렁 낳을 때 강 씨와 아내는 아들, 딸 하나씩 낳았으니 둘만 잘 길러보자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정작 돈을 벌게 해준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운으로 서울에 사놓았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 꽤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남들 부럽지 않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최근까지도 일을 하며 경제 활동을 했죠. 돈을 벌었어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재산을 불렸고 그 돈으로 아들, 딸 좋은 대학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직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사주었습니다. 딸은 오래전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당시에도 강 씨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딸 또한 아파트를 사주었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독립해서 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전이었는데 강 씨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모가 금전적으로 자식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서울 한복판에 집도 한 채씩 있으니 남들보다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정엽이네 가? 둘 다 늦는 데서 애들 밥 좀 차려달라 그러네. 아들 정엽은 두 딸을 낳았는데 첫째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아직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종종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했죠. 또? 어딜 나가려면 애들도 데려가라 그래. 왜 자꾸 맡겨? 애들이 할머니를 찾으니까 그렇지 뭘 그래요. 아니, 오늘 저녁에 요 앞에 축제에 가기로 했잖아, 나랑? 그건 내일도 하잖아요. 내일 가요.
오늘은 애들이 부르는데 어떡해요? 선약이 있다고 해야지. 그걸 그냥 홀랑 가겠다 그래. 선약은 무슨? 당신이랑 약속한 걸 가지고. 나랑은 약속도 아니야? 에이, 참,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갔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열릴 축제를 뭘 그렇게 아쉬워해요? 힘든 내 새끼들 도와주는 게 더 뜻깊지. 아내의 자식 사랑은 강 씨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귀하고 사랑스럽겠지만 강 씨의 아내는 남달랐죠. 이따가 데려다 주기나 해요. 강 씨와 아내는 아들과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곳에 산 것은 20년이 넘었고 아들이 결혼하며 강 씨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샀죠. 강 씨는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아들네에 가거나 근처에 일을 보러 갈 때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 타고 20분 정도만 가면 아들네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들이 데리러 오지 못하면 강 씨가 아내를 자전거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야? 둘 다 40대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 거야?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이게 행복해요. 아들네 가서는 애들도 봐주고 딸네 가서는 집안일도 해주는 아내를 보며 강 씨가 답답해서 한두 마디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뜯어 말릴 수도 없었죠. 그게 행복이라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말릴 수가 있겠나요? 아내를 아들네에 데려다 주고 강 씨는 혼자서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도 8시가 넘어가면 아내가 돌아오곤 했는데 9시가 넘은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걱정이 돼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왜 안 들어와? 내가 가. 아니요. 오늘은 애들 집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애들 오늘 늦게 들어온다네요. 지금 충분히 늦었는데 더 늦게 들어온다고? 오랜만에 둘이 한잔하고 오려나 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끼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종종 다음 날까지 봐주곤 했습니다. 오랜만은 무슨? 지지난주에도 새벽에 들어왔다며? 아이고, 젊은 애들이 그 정도면 오랜만이죠. 나도 우리 손주들 오래 보면 좋지 뭐려.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자요. 강 씨가 궁시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도 않는지 늘 집으로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건 강 씨의 마음뿐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홀로 누워 TV를 보다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과 아내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한테 데리러 오라 그러지? 뭐하러 정엽이한테 데려다 달라 그래? 정엽이가 데려다 준다는데요. 뭘? 맞아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왔어요. 보통은 아파트 단지 밖에서 내려주는 아들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왜 갑자기?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고 45세이니 아직 짱짱하게 일할 나이였습니다. 강 씨가 놀라서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구상 중이거든요. 이렇게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도 이제 더 크면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벌어서는 나중에 노후 준비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획 잘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좋은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들이 어련히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강 씨가 궁금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상 중이긴 한데요. 가게를 차려볼까 해요. 식당이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도 개발해서 인터넷으로 팔려고요. 강 씨는 최근에 정리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에 반해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 강 씨도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하려면 힘들 텐데 잘 준비해야 돼. 대충 연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요즘에 컨설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의 강 씨가 물었습니다. 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10년 넘게 회사에 다녔던 아들이기 때문에 사업할 돈이 없나 싶었습니다. 사업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돈 탈탈 털었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으로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내 돈은 없어져도 된단 말이냐? 강 씨가 말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말은 아니고요. 최대한 잘 되도록 해봐야죠. 잠시만 빌려주시면 잘해볼게요. 그래요,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만 다녀서는 돈 벌기 힘들어요. 정년도 빠르고 정여비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라도 해보려는 거죠. 당신이 좀 도와줘요.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강 씨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자식 일이라면 덮어놓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니 말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아니 3억만 빌려주세요. 3억이 뉘집개 이름인지 참 쉽게도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얼마씩 어떻게 갚을 거야? 강 씨의 말에 아들이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렇게 야박한 말을 해요? 은행 대출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인데. 아, 이 녀석이 빌려달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돈 언제 돌려줄 건지 묻는 건데. 그게 뭐가 야박하다는 거야? 내가 안 빌려주겠다고 딱 잘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해줄 건 다 해줬잖아. 이 녀석 아파트도 대출 하나 없이 사줬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도 되고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내 돈을 빌려달라 그랬으면 어떻게 갚을지는 계획을 알려줘야지. 그러자 아내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엽이 너는 우선 집에 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얘기해보고 전화 줄 테니까. 아내가 그렇게 아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 씨에게 말했죠. 당신 왜 그래요? 그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뭘 왜 그래? 우리가 번 돈이니까 우리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애들한테 퍼줄래? 강 씨도 매정한 아버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딸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늙어도 봉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정엽이 도와줘요. 아내가 강 씨를 답답해하며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답답한 것은 강 씨였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봉양해 준다는 거야? 요즘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지. 예전에 모임 같이 했던 김씨 기억나? 아, 당신이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던 그 양반이요? 그래. 그놈이 모아둔 전 재산을 자식한테 탈탈 털어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어디요? 뭐, 요양원에라도 있대요? 요양원에 보냈으면 양반이지. 거기도 돈 있어야 보내니까. 고향집에 다 쓰러져가는 배가 한 칸에다가 집어넣고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다더라. 그놈은 치매에 걸려서 오락가락하고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거기다 버려뒀다잖아.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우리 애들이 어디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애들 아닌 애들 따로 있는 줄 알아? 김씨 그놈도 바보라서 가진 거 다 줬겠어? 줄 때는 당연히 몰랐겠지.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이야. 우리 애들이라고 안 그런단 보장이 없다는 거야.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이성만 따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나도 이렇게 서운한데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까 정엽이 있을 때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운할 게 뭐 있어? 이제 당신도 애들한테 좀 신경 끄고 살아. 애들한테 물려줄 만큼 물려줬잖아. 우리 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쓰면서 나머지 인생 즐기며 살면 안 되겠어? 어차피 쓰고 남은 건 우리 죽으면 다 애들한테 알아서 갈 텐데 우리 인생도 인생이잖아. 강 씨는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자식들이에요. 강 씨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애들이 고마워할 줄 알아? 아파트 사줄 때도 당연히 받아야 할 목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자식한테 보상을 바라고 도와줘요. 그냥 사랑으로 돕는 거죠. 어떻게 자식한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해줘요? 우리가 낳았으니까 애들 잘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니까 당신이 마음 바꿔요. 아니, 애들이 이 이상 뭘 어떻게 더 잘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애들이 관짝에 누울 때도 당신이 눕혀주지 그래. 답답함에 강 씨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자리 잡겠죠. 똑똑한 아들이니까요. 한 번 믿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줘요. 날 봐서라도. 그리고 그거 당신 재산 아니고 우리 재산인 거 알죠?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강 씨도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은 어림도 없어. 알았으니까 저녁에 애들 다 오라 그래. 정의도요? 그래, 당연히 정의도 와야지. 강 씨는 아들, 딸 모두 저녁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모두가 도착했을 때 강 씨가 말했습니다. 정엽이 너 사업한다고 했지. 3억은 너무 크고 5천만 원만 도와주마. 대신 갚지 말고 사업하는데 보태. 아들은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와 아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모르는 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희 너도 똑같이 5천만 원 주마. 5천이요? 아니, 아버지.
정이 줄 거면 그걸 져주시면. 애초에 3억을 달라고 했던 아들이 불평의 말을 내뱉자 딸이 화를 냈습니다. 뭐? 오빠가 5천만 원 받으면 당연히 나도 똑같이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야, 나는 애가 둘이야. 너는 혼자 사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번 돈 너 혼자 다 쓰면 되지.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은 말고. 오빠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만해라. 둘 다 공평하게 똑같이 줄 거야. 강 씨가 다투려는 아들과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원조해 주는 거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 딸은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들은 또 강 씨의 아내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미리 유산 준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손을 벌리잖아. 강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결국 나중에 저희가 엄마 아빠 모시면 다 그 돈이 될 텐데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덜 아까우실 거 아니에요? 너도 그 소리야? 나중에 모실 생각 말고 그냥 평소에 잘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우리 돈으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 그래도 5천만 원 가지고 뭐래요? 맡겨놓은 돈을 가져가는 듯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돈으로 할 거 없으면 그냥 받지 말아라. 나도 줄 마음이 사라졌다. 화가 난 강 씨가 말하자 아들과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나는 이거면 돼요. 딸이 얼른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희 다 그만 가봐라. 그때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딸을 감싸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정여비도 절박하게 부탁한 걸 텐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너희는 이만 집에 가봐. 그 돈은 엄마가 줄 테니까. 강 씨는 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엄마만 믿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강 씨는 아내와 마주보고 다시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같이 일하고 평생 같이 모은 돈이잖아요. 나한테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는 있잖아요. 강 씨도 이대로 있다가는 부부 사이도 틀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거덜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고. 전부 반으로 나눠. 당신 재산 반, 내 재산 반. 그리고 각자 그 돈으로 지지든 볶든 마음대로 하기로 하자고. 그러면 됐지?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 돈 내가 애들한테 다 줘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래. 정여비를 주든 기부를 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도 내 돈은 건들지 마. 나는 죽을 때까지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다가 갈 테니까. 아니, 자식들한테 주면 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그 돈 싸지머지고 정여비네를 가든 정인애를 가든 알아서 해. 그렇게 강 씨와 아내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강 씨 명의인 것도 있었고 아내의 명의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처분하기로 했고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의 돈도 반으로 나누었죠.
그날부터 강 씨는 아내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말았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를 일이었죠. 반면에 강 씨의 삶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들 딸내에서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을 뿐이었죠. 그게 이전보다 결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덜낼 판이었으니 이렇게라도 지켜야 했죠. 모두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나 좀 데리러 와요. 왜 오늘은 거기서 앉아? 할 일도 있어서 집에 가야 해요. 애들 어디 좀 가야 한다 그래서 못 데려다 준다 그러네. 강 씨는 다시 자전거를 끌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아들 부부와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얼른 타 여보.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자식들을 거리를 두고 대했고 자식들은 그런 강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가볼게. 바쁜데 얼른 볼일 보러 가. 네, 살펴가세요. 아들 내외와 인사를 하고 출발한 지 1분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정엽이한테 핸드폰 맡겼는데 안 받아왔네. 뭐 핸드폰을 왜 맡겨? 아니, 나올 때 짐 들고 있어서 잠깐 맡겼는데 정신이 없네. 강 씨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편의점 앞에 아내를 내려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강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옆에 거리를 두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언제까지 들락날락 하실 거야?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어머니 집이야? 이러면 모시고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당신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절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 없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나. 그래도 이번에 어머니 아니었으면 사업 시작도 못해서. 당신이 좀만 참아. 이러다 마시겠지. 아가씨한테도 전화 왔어. 아가씨네 집에도 자꾸 온다고 불편해 죽겠대. 아니,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이번에 돈 주시고 나서 그러셔. 꼭 돈으로 우리 목줄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잖아. 목줄이라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고. 근데 어머니가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잖아.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쓰지? 알아. 조만간 내가 엄마한테 말하든지 아빠한테 말해서 못 그러시게 할게. 이러다가 나중에 돈 줬으니까 모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전에는 애들 봐주시니까 편했는데 지금은 애들 봐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눈치는 주지 마. 아버지도 엄마만큼 갖고 있는 거 알지? 알지? 강 씨는 화가 나기에 앞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태를 씹은 듯 입안이 아주 썼죠. 강 씨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너한테 핸드폰 맡겼다는데 그거 줘라. 아버지, 아들이 놀란 표정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듯 강 씨의 표정을 살폈죠. 내가 그냥 가려다가 한마디만 하마. 내가 그동안 네 엄마를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나랑 싸워가면서 도와준 거야. 고맙다고 떠받들라고 안 한다. 하지만 너희 보고 싶어서 찾아간 엄마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잘못된 거잖냐. 물론 너희 엄마도 너무 자주 찾아가고 노후가 어쨌니 저쨌니 한 건 잘못됐지. 그러면 그게 싫었으면 애초에 너희도 그 돈 받지 말지 그랬냐? 돈도 필요 없으니까 참견도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랬어. 너희 엄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면서 받을 건 다 받고 귀찮은 건 싫은 거 아니야? 달 땐 삼키고 단물 다 빠지니까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주 찾아가서 불편하면 그렇다고 잘 이야기하면 되잖냐? 그러면 네 엄마가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얘기해야지. 돈 받았으니 볼 일은 끝났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너희 생각은 잘 알았다. 네 엄마도 너희한테 준 돈 돌려받을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든 어떻든 너희한테 부양하라고 절대 안 해.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네 엄마나 내 노후는 너희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일랑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네 엄마한테 애도 맡기지 말어. 청소도 시키지 말고. 네 엄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 없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내미는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엽이 아직 안 가고 있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해맑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강 씨의 마음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뒤에 아내를 태워서 출발하는데 강 씨의 속도 모르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정인에 가서 알타리 김치 좀 담가주려고요. 알타리 사가야 하는데 무거우니까 내일도 태워줘야 해요. 아니, 거긴 또 뭐하러 가? 알타리 김치 같은 건 사 먹으면 되지. 혼자 사는 애가 많이 먹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사 먹는 거랑 직접 해 먹는 거랑 같아요? 자꾸 그렇게 애들 찾아가면 애들이 불편하잖아. 불편하긴요. 나 없으면 집안 꼴이 돼지우리예요, 둘 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다른 자식들은 엄마 아빠는 집에도 못 오게 한다잖아요. 불편하다고. 그런 거 보면 난 참 복 받았지. 강 씨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아내를 앉혀놓고 말했죠. 이제 찾아가지 마. 진짜로. 아까부터 왜 그래요? 애들이 나 불편하대요. 당신 같으면 안 불편하겠어? 아들도 불편하고 며느리도 불편하고 딸도 불편하지 당연히.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무조건 효자라고 생각하지 좀 말어. 당신이야말로 애들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진짜 이상하네요.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그 대화를 아내가 직접 들었다면 달랐을까? 아마 충격에 쓰러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빨리 오게 됐습니다. 여보,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현관에 신발은 있지만 집이 온통 어두컴컴했습니다. 딸내 간다고 했다가 금방 다시 집에 돌아간다더니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죠. 정인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안방 문을 열면서 강 씨가 말하자 이불 속에서 아내가 꿈틀거렸습니다. 아, 일어나 봐. 왜 그래? 강 씨가 이불을 젖히자 아내가 부스스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은 토끼처럼 새빨개져 있었죠. 정이가 이제 오지 말래요. 그 한마디에 강 씨는 무슨 일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혼자가 좋다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살겠다는 딸을 귀찮게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이 40 먹은 자식들이 언제까지 당신 품 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아? 옛날 같았으면 손주볼 나이야. 그리고 언제 지들이 먼저 찾아온 적이나 있어? 당신도 말이야. 돈 줬다는 핑계로 애들을 오죽 못 살게 굴었어. 못 살게 굴긴 누가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요. 내가 애들도 봐주고.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걸 왜 몰라? 그래도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진 거 다 주고. 언제는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며? 당신도 은연중에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 아내는 침울해했고 강 씨는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아들과 통화를 하는 것이었죠. 아버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래. 이제 너희 불편하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 애들은 잘 있지? 사업은 잘 되고? 강 씨가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긴 해요. 생각처럼 일이 풀리진 않네요. 그런데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뭐, 왜 안 하던 짓을 해? 한 번도 자식들에게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강 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그냥 잊지 마. 그러니까 그럴 것 없다.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 무슨 말? 그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뉘앙스를 들으니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돈 얘기냐? 아, 그게요. 그러면 올 것 없다. 아버지, 제 말 좀 먼저 들어보시고. 됐다. 그리고 생일에는 네 엄마랑 울릉도 갈 거다.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여봐, 너 그렇게 나한테 잘할 것 없다. 너희끼리 잘 살아. 돈은 안 준다고 분명히 말했잖냐. 꼭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아빠 생일상 차려주거나 여행 데려가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큰 효도야. 나 죽을 때까지는 내 주머니에서 너희한테 돈 나가는 일 없을 거니까. 괜한 일에 힘쓸 것 없어. 우리 둘 다 죽으면 그때 정이랑 반씩 나눠 가져. 알아들었으면 끊으마. 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자신을 매정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내를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 씨는 아내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리석다고 탓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 해가 중천에 떴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게 얼른 세수해. 강 씨는 이불 속에 누워서 꼼짝 않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입맛 없어요. 아, 입맛이야. 나가서 돌아다니면 절로 돌게 돼 있는 거고. 언제까지 틀어박혀 있으려고? 얼른 일어나. 그리고 30분 뒤에 강 씨는 아내를 자전거 뒤에 태워 가로수길을 지나 시내로 향했습니다.